자, 이번에는 시멘트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건데요. 그렇지. 예, 좀 더 한 번 더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도 이야기해야지 뭐. 예. 저번에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일단 한번 했으니까 끝까지 뭐 또 얘기를 해야지 뭐. 시멘트만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전 가격이긴 한데 올랐다가 내려와서 다시 제자리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가 이제 사실은 좋은데 좀 지금 돌발제가 뭔가 하면은 부동산이 갑자기 이게 지금 막 혹시 만에 하나라도 막 진짜 막 30% 40%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지겠죠. 뭐. 시멘트한테도 안 좋거든. 예. 그것만 없으면 이게 무조건 가는 업종인데 이것도 20년 만에 턴어라운드한 판이 바뀌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데 그게 가장 크고 문제거든요. 예. 그게 지금 제일 잘못된 게 쌍용이에요, 쌍용. 쌍용이 올 봄에 가격 인상을 최소한 25%는 해야 되는데 15%하고는 뭐 상생이니 하면서 이렇게 해버렸다고. 근데 유연탄 가격은 100% 올랐는데 예. 자기네 그 유연탄이 원가에 늘어나는 게 30에 40%라고 그랬거든. 예. 그러면 30% 올려도 된단 말이야. 그거 누가 뭐라 그럴 사람 누가 있어. 그 레미콘 회사도 올릴 때 한꺼번에 올렸어야지. 그러면 같이 똑같이 많이 올릴 거 아니야, 건설사에. 네. 근데 이번에 또 9월 1일에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쌍용 작게 올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은행들이 뭐 생산할수록 하면 할수록 손해본다. 이런 막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냥 주가가 반토막이 났잖아. 아시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17,000원까지 갔다가 8,8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쌍용이 정말 잘못한 거야. 하여튼 먼저 이제 시멘트가 네. 그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제 왜 시멘트가 기후 제한 종목이냐? 이게 만성적인 그 환경 오염 종목이란 말이야, 이게. 그쵸, 시멘트 하면 그렇게 시멘트 생각하죠. 하면은 네.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 나고 뭐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고 주변 사람들이 나쁘고 쓰레기를 태우니 뭐 온갖 소리를 다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환경이 굉장히 나쁜 종목이고 그리고 만성 공급 과잉 종목이고 투자하면 사실 안 되는 종목인데 왜 내가 투자를 했나? 왜 기후 저항 종목이 됐냐 하면은 재작년인가 이게 유럽에서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이거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유연탄 대신에 이제 이거를 연료로 사용해서 태우는 걸 기술을 개발한 거야. 그걸 한국에서 작년에 갖고 와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예. 그럼 자 보자. 이거 폐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이거 매립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부피가 너무 크잖아. 또 썩지도 않잖아. 그리고 뭐 썩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발명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안 되는 거야. 부피가 커서 그것도 썩는데 시간은 그래도 꽤 걸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다가 가격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잘 사용 안 하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허당이야,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플라스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 뭐가 상표가 좀 붙고 인쇄가 들어가고 풀이 붙고 하면은 그 재활용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고. 네, 맞아요. 태울 수밖에 없어요. 예, 태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환경 처리 업체에서 그걸 태우는데 여기도 탄소가 많이 발생을 해. 유연탄 만드는데도 탄소가 똑같이 발생해. 그럼 50회가 100이 발생하는데 두에서 모아서 50만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50만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탄소를 엄청 작게 발생시키니까 그리고 또 환경 오염도 하니까 정말로 환경 오염업체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업종이니까 굉장히 그 대우를 받잖아. 예. 그 환경도 보호하면서 이산화탄소도 줄여주니까 탄소 배출권을 나중에 이걸 팔았어도 시멘트는 나중에 수익이 꽤 날 거예요.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예. 그리고 지금 막 말이 많잖아. 미세 플라스틱 이게 바다에 너무 흘러 들어가지고 바다가 뭐 산처럼 지금 섬을 이루고 있다 그러잖아. 예. 미세 플라스틱이. 난 진짜 그거 몰랐는데 그게 조그마한 이제 플랑크톤들이 그거 미세 플라스틱을 먹어가지고 그걸 또 새우가 먹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생선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오염됐다 그러더라고 이미. 그게 먹으면 만성 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네.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생선을 못 먹을 수도 있다고. 이 플라스틱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 모아가지고 네. 태워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내 생각인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잖아. 네. 그러면 플라스틱 그걸 갖다가 이제 시멘트 회사들이
돈 주고 사는 날이 올지도 몰라. 왜냐면 탄소 배출권이 워낙 고가가 되면은 예.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안 버리고 예. 모아가지고 막 팔 수도 있을 거거든. 아, 근데 고철처럼. 고철처럼 그런 시절이 올 것 같거든. 그러면은 그만큼 환경을 보호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후 재앙 종목이면서 환경 보호 종목이 됐다. 예. 시멘트가 졸지에. 예. 그 시멘트는 20년 동안 정말 어려웠던 게 우리 이제 산업화 시대에 시멘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거든. 그리고 시멘트 그 시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거의 끝났잖아, 인프라가. 예. 그러면서 뭐 시설이 놀리고 있다고. 예. 그 지금 다 놀리고 있는 거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만성 공급 과잉 종목이란 말이야. 작년 그 하반기부터 가격을 올렸는데 7년 만에 옮겼는데 웃기는 건 7년 전에 가격을 인상을 팍 했어요. 예. 그 7년 만에 올렸는데 이 가격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이게 떨어졌어. 아. 그 올려봤자 7년 전 가격도 못 올라간 거야, 작년에. 그만큼 이 공급 과잉이었는데 이게 판이 바뀌는 거야,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폐플라스틱이 이게 부피가 크잖아. 예. 응? 그러면 이게 부피에 비해서 열량이 많이 안 나올 거 아니야. 호록 타버릴 거 아니야. 응? 그 계속 집어넣어지는데 아무래도 이게 효율이 떨어질 거라고. 예. 그러면 생산량이 준다 이거야, 시멘트 생산량이. 같은 시간에. 그럼 공급 과잉이 졸지에 공급 부족이 돼버린 거야, 지금. 시멘트 회사 입장에서는 뭐 약간 생산량이 준다 하더라도 이게 더 경제적 이익이 크니까 계속 플라스틱을 쓸 거고. 그렇지. 어쨌든 총량은 줄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렇지. 생산량. 그리고 올 봄에 공급 부족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멘트가 정말 투자하면 안 될 종목인 게 지금 가격 인상 요인이 나왔잖아. 유연탄이. 예, 예. 왔는데 올해는 지금 올리고 또 올리잖아. 지금 9월 달에. 예.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 할 거예요. 15%도 못 올렸다고 올 봄에. 15% 택도 없지. 안 올려주는데 레미콘이. 올렸다 하면 뭐해. 또 떨어질 텐데. 예. 걔네들 내가 그랬잖아 저번에. 아주 그냥 나쁘지. 돈 벌라고 그 옛날에 한일이 그 성신 그 막 죽이려고 그랬을 때 막 아주 성신 그 그레시에 가가지고 야 우리가 싸게 줄 테니 우리 그 그레시 바꾸자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바꾸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불러가지고 이게 얼마에 준다는데 똑같이 맞춰라. 야 싸게 준다는데 내가 너랑 여태까지 10년을 했는데 그럴 수는 없고 가격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면 안 맞출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7년 동안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야 이제는. 지금은 만약에 그러면 그래 마음대로 해 이렇게 돼버린 거야. 딴 데 갈래 하면 가. 너 말고도 팔 때 얼마든지 있는 거야. 줄 서서 기다리는데 뭐 지금도 그렇거든. 근데 이렇게 판이 바뀐 종목을 턴어라운드 크게 되는 종목이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주식 역사상.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다. 근데 단 한 가지 지금 악재가 그거. 부동산이 너무 올랐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집 사는 걸 되게 두려워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도 오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오르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이게 안 되거든. 이게 문제야. 그거만 아니면 괜찮은데 그래도 뭐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잖아. 250만 가구 한다고. 그게 이제 시작이 아니고 허가용이거든. 그 허가하고 시작할 때까지는 한 2년 정도 텀이 있거든. 그 만약 하나 뭐 부동산이 폭락해가지고 시멘트가 불황이 온다 그래도 주가가 좀 떨어진다 그래도 2년 후에는 다시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장기로 보면 올라가는 거라고 결국은. 장기 투자는 해도 된다고. 그리고 참 잘못한 건 쌍용인데 그리고 이번에 또 가격 인상하고 나서 이런 공급 과잉일 때는 말이야 굉장히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옛날처럼 가격이 안 내려가요. 7년 동안 계속 내려갔다 그래도 이런 일은 절대 발생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근데 굉장히 큰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다고 내가 보기에는. 석탄이란 게 세상에서 가장 흔해 빠진 자원이거든. 근데 이게 푸틴 때문에 갑자기 막 지금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석탄 발전소를 막 가동을 시키느라고 석탄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중국은 아마 이미 거의 달성했을 거야. 중국에서 폐광들을 엄청 살리고 있거든 지금. 근데 그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아. 한 서너 달이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은 내가 보기엔 거의 됐고, 조금 있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석탄 수입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면은 석탄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할 거야. 석탄만큼 흔한 게 빠진 게 없잖아. 우리나라도 가지고는 있잖아요. 지금 이런 때면은 우리나라도 태백이나 정산에서 네. 지금 살려가지고 팔면은 돈 엄청 벌 거야.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우리나라는 네. 엄청 탄소 매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 네. 했다가 또 1, 2년 있다가 또 문 닫아다 그러면 네. 그럼 그거는 소용없으니까. 손실이 크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못 하는데 지금 중국, 유럽, 인도 엄청 하고 있다고 석탄 개발을 지금.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지.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재료값은 떨어져. 예. 그럼 이익이 폭등하지. 대신에 시멘트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안 떨어진다 이거야. 아, 안 떨어지고. 공급 가격에는. 아, 공급 가격은 절대로 안 떨어져요. 예. 핑계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 뭐 주변 뭐 어디다가 뭘 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있잖아. 재해 또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 있잖아.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그거 하는 거 개조하는 거 비용 이런 거.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주변 주민들한테 보상해야 된다. 뭐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치킨 게임만 안 하면은 정말 나쁜 게 덤핑이라고. 덤핑. 치킨 게임은 정말 무서운 거야 기업한테는. 예. 우리나라 해외 조선사들 다 망하고 우리나라 저 엔지니어링 사람들 다 어려워지고 조선사들 다 망했던 이유가 덤핑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시멘트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나라에서 중국보다 유일하게 싼 자재가 시멘트란 말이야. 치킨 게임을 그렇게 오래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중국산보다 비싸지고 최소한 일본 정도는 가야지. 그렇게 갈 거라고. 그 시멘트 괜찮다고. 주가 하나도 안 오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까 뭐 조선주에서 얘기했던 후판 가격은 떨어지는데 신조선 가격 올라가듯이 최소는 안 떨어진다고. 시멘트 가격도 안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시멘트는 지금 예. 저 후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랐잖아. 예. 50불 하던 게 420불이란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거의 그것도 9배 올라간 거야. 제일 흔해 빠진 석탄 자재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게 없잖아. 예. 그래서 시멘트가 좋고, 그리고 또 시멘트가 또 좋은 게 또 하나 있는 게 예. 이게 그 폐플라스틱 하는 게 한 방에 딱 끝나는 게 아니야. 매년 5%씩 늘리고 있다고. 지금 30%라 그러더라고. 올 항상 동절기에 하거든. 비수기에 겨울에 건설을 많이 안 할 때 그 5% 또 늘리면 35%가 내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만큼 유연탄 작게 쓸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또 뭐 설치비는 좀 들어가겠지만 시설비는 들어가겠지만 내가 보니까 1년이면 다 빠질 거야. 그리고 또 환경 처리비 받고 그 생산량은 또 줄어들 거잖아요. 총 생산량. 공급은 또 조금 줄겠지 또. 그러면 시멘트는 계속 성장하는 거란 말이야. 응? 매출이 줄어가지고 이익이 좀 주는 것보다는 유연탄 절약하고 환경 처리비 받는 게 훨씬 크다고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내가 물어봤어. 왜 5%밖에 안 하냐? 좀 많이 하지. 아, 그러네요. 예. 그렇게 그게 쉽지가 않대. 생산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동절기에도 생산을 하거든. 예. 왜냐하면 요새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그리고 뭐 아파트도 겨울에도 콘크리트 친다고. 이거 뭐 다 보온해가지고 다 치거든. 옛날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생산을 계속 해야 된대요. 그 생산하면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5%밖에 못 한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봄, 여름, 가을에는 그거 할 시간이 없대. 물량이 딸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 업종이 돼버린 거야. 지금 되게 중요한 말 해준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도 물량이 딸리다. 그럼 내년에는 또 더 딸린다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뭐 청약도 요새 뭐 좀 인기도 없고 이러니까 당연히 좀 넘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아직 딸리다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는 아주 딸려. 쓰는 곳이 많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많아.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은 아니고 내년 뭐 한 하반기쯤 오면은 이제 이게 좀 영향이 올 것 같다 이거지.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새로 이제 시작하는 거를 그만큼 작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은 기존에 하는 것만 해도 부족한데 새로 하는 걸 아무래도 근데 그게 완전히 죽는 건 아니고 연기를 하는 거지. 분양해가지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연기를 하는 거거든. 또 토목 쪽에서 다시 또 그만큼 또 채워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목도 좀 어쨌든 뭐 완전히 죽지는 절대 않고 좀 주가가 확 올라가는 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연탄 가격이
막 폭락하잖아. 나는 4분기라고 생각하는데 뭐 4분기가 되든 1분기가 2분기가 되면 주가는 한 50% 올라갈 거야. 내가 보기에는. 최소. 예. 이익이 확 늘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유연탄 가격을 잘 봐야 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그게 만약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사도 된다고 생각해. 예. 좀 찜찜하면 나는 그냥 계속 가지고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시멘트 주가의 이제 희망사항. 또 이제 마지막 조선주에도 얘기했지만 희망사항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은 조선주 거 예전에 희망사항 얘기했을 때 에이 설마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하고 못 샀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갭이 너무 크니까 목표 주가가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몇 배로 오른 거예요. 진짜 놀랐습니다. 그 현대미포는 네. 2년 반 전에 내가 사고 지금 평균 가격 보니까 37,000원. 그 3배 올랐잖아 지금. 예. 난 25만 원까지 보거든 목표가를. 그때 조선주 처음 샀을 때가 지금은 몇 년도예요? 25만 원이 멀지 않았잖아. 더블만 올라가면 25만 원이 되니까. 매입 시작이 몇 년도에 있었어요? 한 2년 반 된 것 같아. 아, 2년 반 됐어요? 2년 반 됐어. 아니 그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고 예. 계속 사모가다가 팬데믹 때 그때는 최저적으로 2만 원에도 꽤 샀어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는 4만 원대 샀다고 그러다가 2만 원대 그때 팬데믹 때 많이 샀거든. 교체 매매하면서 이제 단가가 떨어져가지고 37,000원쯤 된다고. 그러니까 3배 올랐지. 그래가지고 이제 25만 원 해야 뭐 이제 2배만 오르면 되니까 목표가가 멀지 않았지. 예. 그 시멘트 주가 희망사항은 아까 조선주도 얘기했잖아. 희망사항이 그 2004년 뭐 7월부터 뭐 조중도 없이 20배가 올라가고 그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사례가 내가 감으로 느끼기에는 저 시멘트주도 굉장히 비슷한 게 사례가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 예. 식품주, 식품주 10배 올랐잖아요. 음식료주가 예. 식품료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다고. 예.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주가가 움직이질 않았어. 예. PBR이 0.1, 0.2 이랬다고. 예. 돈도 잘 벌고,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주가가 안 움직였어. 근데 언제부터 올라갔나 하면은 혜태가 망했어. 아, 예전에 닷컴 버블 그때쯤에. 예. 혜태가 망했어. 혜태가 결국은 빙글에 넘어갔거든. 예. 그러니까 혜태가 롯데하고 막 쌍벽을 이룰 정도로 큰 그 음식료주였잖아. 그 큰 종목이 날아간 거야. 그 시멘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끝난 거야 그때 음식료주에서. 예. 그러면서 얘들이 가격을 막 올리더라고. 아이스크림도 그러고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 가격이 막 갑자기 막 퍽퍽 뛰는 거야. 500원 하던 게 700원 되고 그리고 1년은 확 올리고 그 다음에는 사이즈가 확 주는 거야. 과자도 마찬가지야. 계속 이렇게 몇 년을 가더라고. 그때 주가가 10배 올랐잖아. 나는 나중에는 야 얘네들 왜 이리 올리는 거야. 나중에는 보니 미국 과자하고 비슷하네 가격이. 이럴 바에는 미국 과자가 훨씬 맛있거든. 예. 미국도 사 먹겠다 이랬거든. 거기까지 도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올리더라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주가가 이제 행보야 또. 굉장히 오랫동안. 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성장 요소로 된다. 그렇지. 그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멘트는 가격이 굉장히 낮다 이거야. 다른 거에 비해서는 중국산보다 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나라가 인건비부터 전기료 모든 게 다 비싼데 어떻게 중국산보다 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많고 예. 거기다 플러스 알파는 또 뭐 이거 폐플라스틱을 해서 또 돈을 벌고 중국은 아마 그거 못할 거야지. 우리나라하고 유럽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크게 판이 바뀌는 거라고. 그거에다가 탄소 배출권이 이제 그것도 한 몇 년 지나면은 팔 수 있는 조건이 될 거고. 예.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그게. 그럼 수요만 잘 맞춰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시기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 시멘트 가격을 올리고 막말로 이제 폐플라스틱 비율이 이제 한 60%까지 목표를 하는데 한다 그러더라고. 그게 100%는 못 하는 게 효율 때문에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시멘트 회사에다 좀 알아보라 그랬다고 전화해가지고 그 경리팀 부장한테 알아보라 그랬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연탄 말고 가스를 쓰면은 유연탄은 그 불이 붙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 예. 화열이 확 날 때까지. 가스는 그 자리에 붙이잖아. 예.
그러면은 60%가 아니라 80%까지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라 그랬다고. 그러면 또 시멘트는 또 더 성장을 하는 건데. 탄소 배출은 더 줄어들죠. 확 줄어들죠. 더 줄지. 그러니까 더 좋거든. 그러니까 알아본다 그러더라고. 처음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도 그거 더 늘리는 게 더 이익이면 해야지. 원래 옛날에는 거기가 뭘 썼다더라. 벙커시를 썼대요. 벙커시 쓰다가 그걸 이연탄으로 바꿨다 그러더라고. 돈 많이 들어가지고. 벙커시가 비싸서 그랬겠지. 근데 이번에는 가스가 뭐 더 비싸더라도 그거 써가지고 효율이 올라가면은 하겠지. 그건 모르겠고 아직 나 연락을 못 받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시멘트가 주가도 올라가고 이제 한 60%까지 거의 도달했고 그러면 팔아야지. 예.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끝난 거거든. 주가도 오를 만큼 올랐고 가격 인상도 할 만큼 했고 일본산 정도로 중국산보다 훨 비싸게 가격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주가는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고 이제 팔아야지. 예. 그때 파는 거라고.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거야.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그러면 목표 주가는 근데 종목을 지금 배수로 해볼까요? 배수로 그러면 대략 그냥 에버리지에서 그냥 10,000원이라고만 하면 지금 현재가 10,000원이라고 할 때 서너 배는 올라가겠지. 서너 배를 서너 배 보시는구나. 올라가겠지. 예. 조선주보다 좀 낮게 보시네요. 조선주보다는 낮게 보지. 조선주 이거는 정말 큰, 그리고 조선주는 이게 우리 국내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하는 거잖아. 그래도 가장 큰 경쟁업체인 중국을 지금 누르는 기회가 왔단 말이야, 지금. 친환경, 신기술을 해야 되는 데다가 탈중국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 파이가 다르거든. 파이가 다르거든. 예. 전 세계를 우리가 압도적으로 하는 게 주요 물건 두 개밖에 없잖아. 조선하고 반도체. 그거는 주가가 계속 성장하게 되겠지. 조선주하고 시멘트는 비교하기가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시멘트보다는 조선주가 비중이 훨씬 높지. 시멘트는 한 28% 정도 비중이 되고 조선은 64%. 예. 시멘트가 그렇게 많이 늘었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주가를 팔질 않았다는 주식 도리어 늘었다니까. 두 개 합치면 거의 90%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그거 두 개가 거의 태양광 5%밖에 안 된다니까. 예. 태양광을 더 사야 돼, 사실은. 시멘트를 좀 줄여가 태양광을 더 사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멘트를 내가 살 수밖에 없었던 게 17,000원 하던 게 13,000원 떨어지는 거야. 그럼 뭐가 잘못된 거거든. 팔면 팔수록 손해 아니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럼 2분기 실적 때문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반도체는 내년 말까지는 안 된다고 보거든. 그래서 반도체도 다시 살 거야. 진짜 좋은 거니까. 근데 시멘트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절반 남은 걸 이제 다 정리를 했다고. 반도체는 내년 한 하분기부터는 미리 주가가 움직이니까 다시 사게 되면 살 건데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예. 그때까지 뭐 시멘트를 팔게 되면은 반도체로 또 일부 갈 거거든. 그러니까 시멘트가 물량이 꽤 늘었다고. 그렇게 잘못된 정보에서 떨어지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싸다 이거야. 쌀 때 사야 된다. 이건 쌀 때거든, 분명히. 가치나 성장성으로 봐서 잘못 떨어진 거거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여태까지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성장성이 많잖아. 식품주하고 비슷하면 뭐 10배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서너 배는 올라간다고 보면은 사야지. 기다려야지, 장기로.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악재가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락하면은 근데 뭐 시멘트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아니지 박살이 날 거라고. 국민들이 부동산이 훨씬 많잖아. 그쵸.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릴 거라고. 돈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니까. 그리고 영끌들 특히 막 신용불량자들 엄청 나올 거고. 지금도 이자 내고 하면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락하면 안 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크진 않지만 혹시라도 그게 오면은 시멘트 주가는 갈 수가 없다고. 리스크는 존재한다. 예. 도리어 좀 떨어질 거라고. 예. 그걸 각오하고도 2년 이상 버틸 생각이 있으면은 해도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연탄 가격 잘 보다가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사도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이상입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 그래서 오늘 촬영을 뭐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6시간을 했어요. 근데 6시간. 저는 생각해보니까 6시간 어떻게 쉬지 않고 말하셨어요?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예, 하여튼 몸도 정말- 안 좋은데 사실은 예, 내가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사명감으로 한 거예요. 예. 예, 정말 아픈 기색 하나 안 내시고 직접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 두 가지. 하나는 예. 내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그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연기를 한번 했고 그 또 하나는 진짜 올바른 투자해가지고 그 은퇴 자금 잘 모으시고 그리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 뭐야 내가 하는 종목 올리려고 이런 일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실은 올해 이제 내가 이 새로 정권이 막 대주주를 갖다가 뭐 100억으로 확 늘려줬잖아. 예. 나는 사실은 그냥 현대인프로는 그냥 쭉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금만 팔면은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추가되는 걸 기부를 하려고 그래 재단을 만들려고 막 알아봤는데, 이게 재단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그럼요. 예. 이게 뭐, 내가 이제 서핑 시설을 만들려고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6개월은 걸린다 그러는 거야. 뭐 도에도 허가받아 양양군만 하는 게 아니야. 도에다가 그다음에 문화체육부 뭐 여기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틀렸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그 내가 무슨 뭐 큰 돈을 벌려고 뭐 대중을 이용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제 가르쳐 줘서 참제가 나중에 돈 버시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에 또 뵐 수 있겠죠. 그건 내가 자신 없어.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또 많은 자꾸 예. 몸이 자꾸 꺾어져가지고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아. 그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 문제야. 예. 알겠습니다. 그래.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